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청담동 한복판이었습니다. 고급 빌딩이 즐비한 그 거리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죠. 7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갈하게 정돈된 화분들.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바로 그 로비 한가운데였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 단정한 옷차림. 그녀는 누가 봐도 이 빌딩과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노년의 여자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은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고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끗힐끗 쳐다봤죠. 하지만 지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노년의 여자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로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비 한쪽에 서 있던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 밖으로 모셔주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경비원 2명이 황급히 다가왔죠. 지은아, 안 돼. 제발, 용서해줘. 노년의 여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여자를 부축해 로비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죠. 지은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건물주래. 아까 그 할머니는 누구야? 글쎄, 무슨 사연이 있나 봐.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죠. 겨우 한 달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달 전 지은은 이 빌딩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며느리였죠. 친정에 빚이 있다는 이유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늘 무시당했고 남편에게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죠. 명절 때마다 지은은 부엌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거나 잡담을 했지만 지은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친정 빚도 못 갚는 주제에 어디 끼어들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은은 참았습니다. 친정에 빚이 있다는 건 사실이었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지은은 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끝이었죠. 병원비, 수술비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지은에게 떠넘겨졌습니다. 남편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죠.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은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장례 준비도 비용 마련도 모두 혼자였죠. 장례식장은 한적했습니다. 친척들도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빈소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문객이 오면 일어나 절을 했고 가면 다시 앉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죠.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지은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모두 외면했죠. 지은은 그저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지은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친정엄마가 남긴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한 달이 지난 지금 지은은 이 빌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애원하던 저 노년의 여자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대체 한 달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그날로 돌아갑니다. 지은의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날로. 지은의 친정엄마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돌아가셨죠. 남겨진 건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그리고 장례비까지 모든 비용이 지은에게 떠넘겨졌습니다. 남편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죠.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 친정 빚은 내가 감당해. 시어머니는 코웃음까지 쳤습니다.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장례 준비도 비용 마련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죠. 장례식장은 한적했습니다. 친척들도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빈소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문객이 오면 일어나 절을 했고 가면 다시 앉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죠. 발인 전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빈소 한쪽에서 하얀 국화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헌화용으로 준비된 국화들이었죠. 내일이면 엄마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지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설마 위로라도 해주러 온 걸까요? 아니면 적어도 장례를 도와주러 온 걸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지은이 들고 있던 국화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친정 빚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망하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빈소가 떠나갈 듯 큰 목소리였죠. 그리고는 헌화 뭉치를 움켜쥔 손으로 지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 지은은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하얀 국화 꽃잎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어머니, 여긴 빈소예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소가 어쨌어? 내가 이 집안을 망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국화 꽃잎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라면 이 상황을 막아주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친정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왜 책임져? 남편의 차가운 말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지은을 위협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집안에 피해 주지 마. 알아서 잘 처리해. 말림은커녕 압박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시어머니는 한참을 더 욕설을 퍼붓고 나서야 빈소를 나갔습니다. 남편도 어머니를 따라 나갔죠.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국화 꽃잎들을 주우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뺨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발인 날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혼자 상주석을 지켰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담례했습니다. 혼자서. 조문객은 있었지만 상주로서 끝까지 지은 혼자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장례 행렬이 출발할 때도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엄마의 영정을 들고 혼자 걸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걸.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지은은 버텨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죠. 발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지은은 빈소 정리를 하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조문객 몇몇이 지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지은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예의상 하는 말일 뿐이었죠. 지은은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엄마를 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혼자였습니다. 빈소가 텅 비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지은만 남았죠. 지은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빈소를 채웠죠.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지은에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곳이었죠. 지은은 빈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혼자. 장례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집은 차가웠죠. 지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엄마는 떠났고 빚은 남았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장례비까지 합치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받았죠. 왜? 차갑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보, 장례 끝났어. 근데 비용이. 지은이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이 끊어버렸습니다.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뭐야? 역시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장례 비용 때문에 말씀드리려고요. 혹시. 지은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장례 끝났으면 됐지.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해? 하지만 어머니, 비용이. 요즘 장례식장은 다 해준다며? 내가 알아서 했을 거 아냐.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은은 참았던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 친정엄마신데. 그러니까 더 내가 책임져야지.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해라.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없어. 친정 빚은 내 몫이야.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은 냉담했습니다. 남편은 무관심했습니다. 아무도 지은을 도와주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장례 비용이 아니라 그저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다시 걸었습니다. 3번, 4번. 마침내 남편이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장래 이야기 또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 나 바빠. 그리고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장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장래 이야기가 아니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전화 자체가 귀찮은 듯 했죠.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면했고 시댁은 냉대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없었고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웠습니다. 지은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나?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친정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결혼 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망신이야. 그렇게 말하며 지은이 일하는 걸 막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편이었죠. 지은은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편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정 빚을 혼자 갚아야 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 명령조였습니다. 지은은 주말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위로라도 해줄까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비난만 퍼부었습니다. 내 친정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장례식장에서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알아? 다들 우리 집안 욕하더라. 시어머니는 계속 지은을 탓했습니다. 남편도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지은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은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받지도 않을 테니까요.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은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석의 변호사 정태석입니다. 변호사?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빚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닐까 싶었죠. 저희가 연락드린 이유는 고 김영희님의 유언장 때문입니다. 유언장?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요? 네. 유언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전화였으니 목소리로 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죠. 법무법인 정석.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김지은 씨 맞으십니까? 정태석 변호사가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변호사는 지은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도 있었죠. 청담동의 어느 빌딩 사진이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김영애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채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고인께서는 청담동에 위치한 7층 빌딩 전부를 김지은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네. 지은은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빌딩을요? 네. 이 빌딩입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7층짜리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이게 제 거라고요? 네. 등기상 소유주는 이미 김지은 씨로 변경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소유자 김지은. 분명히 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빌딩의 시세는 약 900억 원 정도입니다. 900억요? 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월 임대 수입은 약 7억 원 규모입니다. 7억 원. 지은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이런 빌딩을. 고인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이 빌딩이죠.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살아생전에는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은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변호사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빌딩에 입주한 임차인 중 하나가 KD 마케팅입니다. KD 마케팅이요? 지은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네. 남편분의 회사가 이 빌딩 4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이 빌딩에? 남편분께서는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셨을 겁니다. 관리는 저희 법인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KD 마케팅과의 임대차 계약은 2달 후 만료됩니다. 지은은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원하시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지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 그럼 남편 회사는 쫓겨나는 건가요? 지은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지은을 외면했습니다. 시댁은 지은을 냉대했습니다. 장례 비용조차 혼자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은이 건물주였습니다. 남편 회사의 건물주였습니다. 계약 갱신 여부는 제가 결정하는 건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김지은 씨가 소유주이시니까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김지은.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멍한 상태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물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90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빌딩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지은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지은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지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90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알려야 할까? 지은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죠. 장례 기간 내내 연락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로 한마디 없었죠. 뭔가 이상해. 지은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잠겨 있었지만 오늘은 열려 있었죠. 지은은 천천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핸드폰 2대였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2대 사용한다는 걸.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개인용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손은 이미 핸드폰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죠. 첫 번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업무용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사람들과의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호가 유독 많이 보였죠. 비서 김민지. 하루에도 수십 통씩 통화한 기록이었습니다. 업무니까 그럴 수 있지. 지은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대가 이상했습니다. 새벽 1시, 밤 11시. 업무 시간이 아니었죠. 지은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때? 괜찮아. 나갈 수 있어. 항상 미안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업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일정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와 저녁 청담동 레스토랑. 민지 호텔 체크인.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개인용이었습니다.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여행지에서. 지은은 사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정엄마 장례 기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장례 전날 밤 남편은 호텔에 있었습니다. 비서와 함께. 발인 당일 오후 남편은 청담동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역시 비서와 함께.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그때 남편은. 지은이 혼자 엄마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남편은 비서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이 빈소에서 울고 있을 때 남편은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은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동선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과 레스토랑을 오갔죠. 메시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와이프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친정 망했대. 이제 더 조용해질 거야. 빚쟁이 며느리 하나 덕분에 우리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셔. 지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지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시를 넘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더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곧 정리할게. 이혼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 일정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이혼 절차. 지은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지은을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걸 기회로 삼아 이혼하려고 했던 거죠.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일정 내역, 사진, 위치 기록.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은이 확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지은은 두 핸드폰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남편의 불륜, 남편의 배신, 남편의 이혼 계획.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장례 전후 시점과 정확히 겹치는 정황들.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지은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용했을 뿐이었죠.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정태석의 명함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약 갱신 안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전송.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는 것도, 빌딩 상속 사실도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렸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 근처 대형 마트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한편에 익숙한 차량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지은은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여기 왜? 남편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차량은 주차장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창문엔 햇빛 가리개가 쳐져 있었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척하며 슬쩍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남편과 여자가 밀착해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비서 김민지였습니다. 핸드폰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죠. 남편은 비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비서도 남편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으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진은 그저 증거일 뿐이었지만 이건 현실이었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 지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죠. 지은은 재빨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트 밖으로 나와서야 지은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진짜였구나. 핸드폰 속 기록이 사실임을 그날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었죠. 남편은 비서와 불륜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낮 시간에 차 안에서. 지은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이제 끝이야.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곧 변호사가 받았죠. 네, 김지은 씨. 무슨 일이십니까? 변호사님, 메시지 받으셨죠? 네, 계약 갱신 안 하신다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없었죠. 말씀하세요.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절차,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 증명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원하십니까? 이번 주 안으로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급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네.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내용 증명 발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은이 건물주라는 것도, 계약 갱신이 거부된다는 것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차 안에서 비서와 포옹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무심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지은도 짧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지은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지은은 집을 나섰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지은은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핸드폰 속 증거들, 그리고 눈앞에서 목격한 장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 순간을 끝으로 모든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모두 정리했죠.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당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KD 마케팅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통지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지은.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죠.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남편은 내용 증명을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보면 알잖아요. 계약 갱신 거부 통지서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건물주가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건물주요?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관리 회사에서만 연락 왔지. 남편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밀었죠. 이거 보세요. 뭔데? 남편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소유자, 김지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 건물, 제가 상속받은 제 건물이에요. 지은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셨어요. 청담동 7층 빌딩 전부를요. 말도 안 돼. 내 친정이 무슨 돈이 있어서. 모르셨죠? 친정엄마가 부동산 투자로 모은 거예요. 900억짜리 빌딩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900억? 네. 월 임대 수입만 7억 원이에요. 그리고 당신 회사는 그 건물 임차인이고요. 지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한 달 후예요. 갱신은 없어요. 지은아. 잠깐.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계약 얘기는 끝났어요. 지은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죠. 남편의 핸드폰 2대 화면, 비서와의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들. 이게 어떻게?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서재에 놓여 있더라고요. 핸드폰 2대.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비서 김민지 씨와의 관계 다 알아요. 호텔 체크인 기록도, 레스토랑 예약 기록도. 지은아, 그건. 그리고 제가 직접 봤어요. 마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던 거.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준비하고 계셨죠? 시어머니랑 상의까지 하시면서요. 지은은 남편의 메시지 내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자금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요.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당신 회사 임대료를 3달째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횡령 의심건도 있고요. 그건 오해야. 오해든 아니든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는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계약 갱신을 안 해준다는 거야? 시어머니도 내용 증명을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죠? 이혼 계획. 지은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남편이 비서랑 호텔에 있을 때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맞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건물주라니 그건 몰랐어. 시어머니는 뒤늦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지은아, 이혼은 제 조건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계약 갱신은 없어요. 지은은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미 판은 끝났어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죠. 한 달 안에 사무실 비워주세요. 그리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지은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제발은 제가 할 말이에요. 엄마 장례 때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비서랑 호텔 가고, 레스토랑 가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가주세요.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다시 한 번만. 안녕히 가세요. 지은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문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KD 마케팅은 결국 사무실을 비워야 했습니다. 갱신은 없었죠. 이혼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의 조건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불륜과 횡령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날이었습니다. 계약 만료일 당일, 지은은 청담동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빌딩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KD 마케팅이 있던 층이었죠. 문을 열자 텅 빈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모두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었죠. 지은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 청담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끝났구나.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왜요? 지은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가 망했어. 다 내 때문이야. 제 때문이요? 지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륜한 건 남편이고 횡령한 것도 남편인데요.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 시어머니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장례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저 혼자 울고 있을 때요. 그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그때 했어야죠.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은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제발. 지은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지은아. 시어머니는 계속 매달렸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혼자 엄마 장례 치를 때 어머니는 빈소에 와서 절 때렸어요. 국화로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비서랑 호텔에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전 더 이상 그 게임 안 해요. 지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제발. 시어머니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계단으로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는 지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 한 번만 봐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봤죠. 지은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분 밖으로 모셔주세요. 지은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경비원 2명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안 돼.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시어머니를 로비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4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변호사 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확인했어요. 다 비워졌네요. 네, 그럼 새 임차인 구하는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도 슬프지도 않은 미소였습니다. 그저 담담한 미소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잘 보고 계시죠?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괜찮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덕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청담동 거리를 따라 홀로 장례를 치렀던 딸은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청담동 빌딩 7층 최상층에 새로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예전 KD 마케팅이 있던 4층이 아닌 가장 높은 곳이었죠. 김지은 자산관리. 간판이 걸렸습니다. 지은은 이제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자산관리 사업을 시작했죠. 엄마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청담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였죠. 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계약서였습니다. 4층은 IT 스타트업이 입주했습니다. 젊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였죠. 건물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 주셔서요. 젊은 대표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표정은 사라졌죠. 지금의 지은은 당당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진이었죠. 엄마 잘하고 있죠? 지은은 액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미팅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채용한 비서였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여자였죠. 지은은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대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미팅이 끝난 후였습니다. 지은은 변호사 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절차 다 끝났죠? 네, 최종 확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엄마가 좋아하던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잘 드세요. 점원이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독립된 한 사람으로 불리는 게. 한편 그 시각 남편은 좁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망했습니다. 빌딩에서 쫓겨난 후 자금난을 버티지 못했죠.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래처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비서 김민지도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살아야 해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죠.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엔 독촉 전화만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밀린 월급 언제 주시는 겁니까? 빌린 돈 갚아주세요. 남편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불륜, 횡령, 배신.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큰 집은 팔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한테 당했다며? 자업자득이지 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하는 일이었죠. 계산대에 서서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맞았어. 내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청담동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익숙한 건물이 보였죠. 7층짜리 빌딩. 지은의 빌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최상층 창문으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빌딩은 점점 멀어졌죠. 다시 지은의 사무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것으로 잘 살고 있어요. 석양빛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도 햇살이 비쳤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한때 무릎 꿇고 울었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가 있었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자. 지은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새로운 시작에.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청담동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